뉴욕 뉴욕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헤드라인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마켓워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이야기가 전 언론사에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매우 두 번을 썼는데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원문 그대로 가자면 이 영어 베리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침체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골드만삭스의 이 수석 회장이 말하기는 확실히 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그 뒤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소비자와 이 기업들 모두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이 인플레로 시작해서 연준이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코멘트로 남겨놨었는데요. 자, 그런 반면에 사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중국 이슈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는데 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연준의 대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의 의구심을 좀 들게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연준의 이 긴축과 현재 금리 인상에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의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좁은 길의 위치가 되어 있다고도 했는데요. 연준이 그만큼 힘든 위치에서 어떻게든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엔 밸런스 소식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미국 시장의 투자량을 늘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는데 지금 조금씩 담아간다는 관점, 사실 좀 겁나긴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법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금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는 건데요. 1분기에 미국 시장 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은 820만 주를 더 사들여왔고 투자금은 7,100만 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1분기 주가는 1.7%가 빠졌고 현재 2분기 동안은 16%가 빠져 있는 것도 먼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스파이더맨과 배트맨 덕분에 영화관 쪽 관련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갔던 AMC에 대한 보유량도 27만 주 정도를 더 추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AMC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3월 말 이후에 있어서 이 네바다 금은광 소유를 했던 부분을 또 자회사로 넣었기 때문에 또 다른 스토리를 가져가는 것도 포인트로 볼만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모두 다 좀 실망감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이 대출금리 2.85로 현재 일단 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글로벌 두 나라 간의 이 괴리감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 중국의 지표들은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사실 지난달부터 우려했었던 중국의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조금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뉴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인도의 밀 수출 중단입니다. 우크라이나 수출이 전반적으로 막히면서 전 세계 모두 파종기도 막히면서 파종 시기를 모두 놓쳤습니다. 인도는 이런 수출 제한을 좀 두면서 오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밀 가격이 오늘 두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이런 식품 공급망 개선 방법에 있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을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CNBC 소식 보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글로벌 헤드라인 4개 살펴봤고 계속해서 프리마켓 시장 동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트위터의 인수가 계속해서 지금 미공수로 가고 있는데요. 인수가 현재 다시 한번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프리 시장에서 2% 하락하고 있고요. 자, 국내에서도 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올랐던 것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바나도 내년 엄청난 수익 예측치가 현재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무려 13%나 프리 시장에서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넷플릭스는 이 웨드부치에서 중립에서 아웃퍼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최오자크와 기묘한 이야기 같은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서 넷플릭스 특유의 이 작품성으로 좀 승부를 볼 것으로 아웃퍼폼으로 상향했다는 것이 오늘 주요하면서 넷플릭스 프리시장 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마켓 동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또 신광선 매니저를 만나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에 맞춘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지도 함께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뉴욕 월요일에는요, 이제 또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미국 시장, 또 이번 주가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뭐 주말은 좀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요즘 주말도 힘들죠? 시장 때문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좋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습니다. 돈 좀 버셨다고 또 제주도 갔다 오셨던데 주말에. 돈을 벌어서 간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잘 투자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를? 좋네요. 예. 갑자기 또 사적인 얘기를 제가 오늘 또 휴가를 주말에 제주도에서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또 했었는데 뭐 어떻게 인스타 통해서 보셨나요? 네, 뭐 저는 다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 휴가철을 뭐 갔다 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뭐 주말에 어디 뭐 좋은데 안 갔다 오셨어요? 뭐 저는 뭐 별건 없죠. 네. 계속 뭐 주말에 육아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어쨌든 주말에도 또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자료를 미리.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도 많이 담았으니까 네. 잠시 뒤에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주 진짜 좀 좋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인도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얼어붙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에 있어서 키포인트 뭘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요 일정들을 오늘 제가 체크해 좀 드릴 거고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도 어려울 겁니다. 일단 뭐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다가 지난주부터 목요일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폭등, 네. 이 쇼커버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뭐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여기서 제가 지난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지금 매도하는 거는 공포에 투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저점에 손절을 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 빠졌다가 그대로 또 리바운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 얘기들 많이 해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죠. 바로 식량 보호주의. 이제는 뭐 에너지 패권뿐만 아니라 이제 식량 패권의 시대가 개막했다. 뭐 이 정도로 할 한 정도로. 번 더 길어질까요, 네, 이게? 그렇죠. 일단은 뭐 2차 파동이 네. 시작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음식료에서 굉장히 그 증권사 음식료 애널리스트 분 중에서 친한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얘기했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빵과 밥은 작년에 생산한 것이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좀 더 심각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 아마 하반기 때까지 국내 기업들도 가격 전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도가 지금 이제 밀 생산 전 세계 2위죠. 예. 2위 국가가 이제 수출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국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수출보다는 인도도 워낙 그 땅덩어리가 높고 그리고 그렇죠. 그 인구수 많다 보니까 자국민을 위해서 민 수출이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그전에 인도네시아 팜유 관련된 부분도 아마 팜유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왔던 부분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된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 봤을 때 해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기업의 세전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제가 2주 전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세션은 피하기 어렵다. 월요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또 뭐, 아니 월요일마다 제가 항상 출연할 때마다 항상 네. 네.
사실 신광수 매니저가 마이너스예요. 엄청 예. 서운해합니다. 네. 이럴 수가 없는데 주일에도 또 출연을 하다 보니까 네, 어쩔 그렇죠.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주말을 딱 보내고 월요일에 사실 좀 소극적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인도 밀 수출 중단에 대한 이야기도 식량 보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좀 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이면은 이거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또 신광선 매니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뭐 사료 관련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수라든지 포지션 잡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런 쪽에서 아직도 그 생각 좀 유효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식료라든지 국내 종목, 미국 주식인데 뭐 미국에도 이제 관련된 이제 미국도 똑같죠, 음식료 사실. 기업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네.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가지 못해요. 이미 많이 상승 퍼포먼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리바운딩 정도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런 걸 말씀드렸을 때는 사료비료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포인트가 그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같은 종목에다가 네. 비중 50% 60% 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쉽지 못 않죠. 실죠. 그러니까 예. 비중 5%로 뭐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즐길 수 있는 트레이딩 영역인데 과연 비중 100%로 그 종목을 몰빵해서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 비중을 100%로 뭔가 몰빵이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완성품 업체들. 네, 많잖아요. 완성품 업체. 뭐 CJ 제일제행이라든지 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켈로그라든지. 가격 전가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료 사료 쪽이 움직이긴 하지만 나중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식품 완성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많이는 못한다. 항상.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쉽지가 않죠. 네, 뭐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식량 보호주의에 따라서 다시 한번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 또 일정들이 남겨져 있는 키포인트 두 번째도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확인하는데 장이 시작됐는데 뭐 바로 저희 할까요? 장은 31분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31분쯤에 또 한번 장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장은 예. 이제 개장을 했고 마이너스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네.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인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고요.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올 부분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4월 내일이죠. 내일에서 내일 넘어갈 때 4월 소매 판매 지수 오늘 이제 중국에서는 당연히 봉쇄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가다가 꺾였던 게 중국에서 이 판매 지수 소매 판매 지수가 좀 꺾이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쇼크 수준 나왔는데 예.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관련된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주택 창고 건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요거는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 분이 네.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좀 더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가 바로 좀 토스를 해줬습니다. 개장 상황 현재 10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또 신광선 매니저가 아까 30분 이후에 직접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현재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다우존스에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에서는 현재 오히려 다우존스는 상승 출발로 나섰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로 다우는 상승 출발을 나오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0.5%, 0.3%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주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다우존스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현재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자면 테슬라는 프리시장 때부터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었는데요. 1% 하락 출발 한태로 나와 있고요. 자, 애플에서도 1%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현재 1.2%대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고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지금 구글, 알파벳은 그래도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체크해볼 만한 합니다. 자, 아마존도 똑같이 현재 좀 하락 출발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서 얘기 드렸던 넷플릭스는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아웃퍼폼에 대해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프리시장부터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자, 나이키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QQQ도 하락 출발로 현재 나와 있다는 것도 대형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좋지 않은 흐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다는 것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4,900개의 종목이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2,600개의 종목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했는데 일정 보기 전에 신건선 매니저님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지만 기술주들만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네, 뭐 금요일 날 뭐 워낙 그 쇼커버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아래 꼬리에 달고 올라올 겁니다. 오늘 장 마감쯤에. 저는 일단은 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시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날이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그 5월달 미국의 선물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인데 아마 이제 목요일 전후 또는 목요일 끝나고 나 그 금요일 20일 이후 그러니까 23일이겠죠. 그러니까 20일에서 23일 날부터는 다시 또 재차 또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정을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해외 주요 일정 중에서 제가 5월 18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넘어갈 때거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의 4월 건축 허가 건수랑 그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소매 판매 주수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주택 건수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정인데 주택 창고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을 얼만큼 진행했느냐, 삽을 얼마나 떴느냐 이 건수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미국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창고 건수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떤 거냐면 긴축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연준에서는 경기가 뭔가 자신 있고 잘 나오게 되면은 긴축의 속도에서 계속해서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허가 건수나 주택 창고 건수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긴축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달에서 FOMC에서 주택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50pp 올리겠지만은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은 딜레이 좀 시키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겠죠. 하반기 돼서야. 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게 여기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에서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좋으면 연준 위원들은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도 많이 과도하게 떨어졌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떨어지면은 그때 개입을 할 거예요. 예. 연준 위원들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앞으로 이거 말고도 잘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조금 화면에 좀 약간 딜레이 됐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준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때고 요때가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죠. 이때 이제 정크본드라든지 이런 쓰레기 채권들을 부실 기업의 채권들을 다 매입하면서 연준의 자산이 토탈 자산이 이게 늘어났다가 이제 21년도 1월부터 쭉 이제 밀죠. 그러니까 자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연준의 축소가 이 0포인트죠. 검정색 라인이죠. 여기. 요 라인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의 그때가 지수가 바닥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아직 남았다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시장 좋으니까 이번 주에 잘 정리하시는 게 좋고 다음 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두려운 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조금 이제 방향 변경이 좀 크게 될 겁니다. 어떤 방향 쪽으로 말씀하시는 아래쪽으로 거죠? 좀 변경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거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연축이 긴축이 끝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정말 빚내서 사셔야 된다. 애플이라는 이런 거. 근데 아마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마 지난 이제 5월 달에 오히려 미국장도 많이 떨어졌고 지난주 우리나라도 투매가 좀 나왔어요. 중소형주 위주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6월 달에는 더 큰 하락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가 잠시 뒤에 전략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무섭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시장이 좋을 때 하면은 참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 매수하시고 이런 게 좋습니다 하는데
그냥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얼만큼 버텨주는지가 중요한데 뭐 어쨌든 6월 달에 조금 더 심각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신광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최악의 흐름까지도 각오를 더 하는 것도 요즘 시장에서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번에 또 키포인트는 한번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키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력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전력 키워드. 전략 키워드 오늘 일단은 신광수 매니저가 또 종목을 갖고 네. 왔으니까 그 종목에 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그걸로 전략 키워드부터 네, 함께 오늘 알려주시죠. 전략 키워드는 해지입니다. 해지. 했지? 네, 해지로 선정해봤습니다. 비트코인 아니죠? 예. 네, 뭐 비트코인도 많이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도 2,000불 지금 붕괴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코인 그 메인 코인하고 그 나스닥이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네. 뭐 루나나 뭐 테라 사태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하기엔 코인이 좋다라고 했던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스닥과 코인이 최근에 같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네, 코인이 맞아요. 먼저 빠지면 나스닥 빠지고요. 코인이 반등 나오면 먼저 나오면 나스닥도 같이 온다거나 최근에 네. 연동 관계가 한 2달 정도 커플링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이미 추세가 이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연준의 긴축으로 해서 코인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 쪽도 코인의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조금 포트에서 해지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 신광수 매니저랑 이제 방송을 함께한 지 1년이 돼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신광수 매니저랑 종목을 하면서 해지라는 키워드라는 거 사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인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 쪽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버스 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요. 진짜 저도 웬만하면. 처음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로 보면은 나중에 올라갈 종목 이런 쪽으로 항상 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제작자분들은 투자 판단 고지 한번 네, 또 신광수 깔끔하게 매니저의 치트키 예, 있거든요. 예, 투자 판단 고지 간단하게 띄워달라라고 좀 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최희진님도 그렇고 기본충실님도 지금 최희진님은 주식 쉴까요? 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고요. 기본충실님은 신매님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식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은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시장 빠질 것 같아요라고 하면 더 무서워하시잖아요. 지금. 뭐 그런데 이제 욕먹을까 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들을 지금 많이 종합을 했어요. 또 업데이트 예. 내용 봤는데 또 제 투자 판단과 좀 결부되는 부분이 있고 좀 긴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6월 달에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한 7, 8월, 9월 달에 반등 정도 나올 겁니다. 그때는 좀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5월 말 6월 달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진짜 바닥은 언제 나오냐면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 내년 초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해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또 길게 바라볼 때는 사실 해지는 필요 수단입니다. 네, 사실 그렇죠.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하나 무조건 만들어놔야거든요. 그런 해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그래서 오늘 뭐 가지고 나온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네. 왜 시장을 뭔가 이번 주까지 좋고 다음 주부터 나쁘게 보는지 그 그것도 이유를 또 궁금은 한데요. 제가 뭐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마 뭐 눈치채신 분들은 CPC? 종목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는지 아실 텐데 네. CPC 차트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1.0 기준이 여기거든요. 지금 0.99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 업데이트가 될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일 날 금요일입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20일 날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결과를 알게 될 텐데 금요일 날 급격하게 뭔가 이제 변곡이 예상이 됩니다. 이날이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그 앞으로 뒤로 19일, 20, 네. 23일 이렇게 영업이 3일이거든요. 이 전후로 뭔가 이 시장이 여태까지는 좀 상승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급격하게 꺾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등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 풋 포지션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기인 날까지. 그래서 예. 아마 오늘 만약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이 곡선이 떨어지게 된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롱, 콜, 시장이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풋을 정리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쇼커버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아마 3일 동안 미국 불장 예상합니다. 불장. 예, 불마켓을 예상하는데 이때 뭔가 여기서 불타기나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 조금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으셔가지고 현금 오히려 좀 더 그때다. 챙겨 놓고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광선 매니저는 이번 주 그래도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미국장에 대한 좋은 흐름을 좀 봤다, 볼 네.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3주 연속으로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우려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를 만들어줄 때 잠깐 빠져가는 것도 빠져나가는 방안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노려볼 수 있는 종목 뭐 ETF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큰 위험성 이제 상품입니다. 변동이 좀 크기 예. 때문에 나스닥 그 숏 ETF 가지고 나왔습니다. SQQQ를 조금 소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울트라 프로 숏 QQQ. 네. 그래서 이제 티커는 S, Q가 3개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또 흐름은 어떤지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개장 브리핑을 할 때 대표적인 QQQ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너무 QQQ가 대표적으로 또 국내 서학 게임이 투자자분들께서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SQQQ는 이제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현재 SQQQ는 1%에 가깝게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봐도 시장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었죠. 최근 이제 4월부터 시작된 고공행진이 주가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울트라 프로 숏 QQQ 당연히 해지 수단으로 이야기를 신광선 매니저가 해줬는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나요? 구조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나스닥이 이제 기본적으로 1% 떨어졌을 때 3% 수익 나는 거. 그러니까 쓰리버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버스는 1% 떨어지면 2% 하락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굉장한 큰 레버리지가 있는 위험성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연중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달에 FOMC에서 뭔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저하게 저는 현상을 데드캣 바운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오히려 그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반도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견고하게 움직였던 부분들 07년도부터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예. 08년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부터 쉬지 않고 올라서 거의 16년을 올랐어요. 15년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15년 동안 올라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스닥은 신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눌리면 산다. 신이다. 그러니까 가시다. 갓 오브 가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짤도 많이 돌거든요. 그거를 아마 철저하게 올해는 붕괴를 시킬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마음속에서는 그쪽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 숏 배팅 한 종목을 뭐 이런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TV에서 뭐 준비는 하자. 이거 정리를 확실하게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은 이건 이제 해지 정도로 좀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신광선 매니저가 이 울트라 프로숏 QQQ를 SQQQ를 갖고 왔다고 해서 미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최후의 보루 정도를 우리가 가져가는 게 일단은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뭐 투자 판단 고지를 하루에 2번 띄울 수도 있는 거의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SQQQ 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지금 SQQ 눌러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저는 반등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해지 수단으로 그렇죠. 보는 것도 그러니까 금요일 좋겠네요. 아니면 차주 월요일 뭐 제가 타이밍은 못 맞추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 가격을 44에서 45달러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 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SQQ가 당연히 반대죠. 시장이 빠지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아마 리바운딩 나왔다가 여기까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가까이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44에서 45달러를 말씀드리고 목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6월까지는 보는 관점으로 목표가를 75달러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38달러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금요일이나 차주 월요일 정도에 조금 그때 변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틀리길 바라면서 SQQ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틀려도 좋고요. 사실 근데 SQQQ가 방금 이제 한
10분 전쯤에 신광선 매니저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투자를 못하게끔 좀 도와준 것 같은데 SQQQ가 지금 단기간에 3% 엄청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거의 지금 54달러, 55달러까지도 거의 돌파할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광선 매니저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까지는 장의 흐름 미장에서도 이 그린라이트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반대 대척점에 있는 SQQQ는 다음 주쯤에 봐도 늦지 않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정보들을 사실 오늘 많은 정보들, 많은 이야기 신광선 매니저가 또 나누고 싶은데 또 시간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어디 또 블로그에 또 퀀트 올려놓으셨나요? 네, 뭐 근데 똑같아가지고요.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는 20일 날 기준으로 미국장 기준으로 이제 지금 사이클의 주기가 좀 바뀐다는 이제 신호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감마 포지션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20일 날 또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번 5월 9일 날도 한번 패닉 사이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운 좋게도 적중했지만 어쨌든 오히려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잘 판단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지금 뭐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녹색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시면, 시장, 안 좋을 때 오히려 저는 조언을 많이 해드립니다. 좋을 때는 저는 별말 안 해요. 왜냐면 다 수익 나니까. 근데 시장 안 좋을 때는 좀 조심하자고 할 때는 제가 코멘트 올려드리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녹색 밴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신광선 매니저 네이버 밴드로 가셔서 신광선 매니저한테 징징대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물어보면서 신광선 매니저와 또 친해질 수 있는 밴드 또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광선 매니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SQQQ가 3% 올랐다는 건 나스닥이 1% 이상 현재 빠져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나스닥이 1.26% 하락,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전환했고 S&P 500도 현재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일단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과연 막판에도 끌어올려서 그린라이트로 끝낼 수 있을지 내일 아침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상한가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